영국 런던 노팅힐에서 일자리를 얻어 상경한 브라운은 마침 운 좋게 전 세입자가 나갔다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직장과 그리 멀지 않고 가격도 생각보다 싸게 얻어 기분 좋게 이삿짐을 옮겼던 그는 짐을 정리하다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벽에 액자를 올릴 브래킷을 설치하다 안쪽이 비어 있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건물 구조상 비어 있으면 안 되는 벽이라 이상하게 여긴 그는 벽지를 뜯었고 안에서 나온 것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벽 너머 비어 있는 공간 안에는 이불로 쌓인 세 구의 유골이 있었거든요. 벽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소를 확인하던 중 놀랐습니다. 그곳은 4년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살인죄로 교수형을 받은 티모시라는 남성이 거주했던 아파트였거든요. 무언가 감이 온 경찰은 최대한 많은 인력을 동원해 출동했습니다. 예상대로 벽에서 나온 세 구 말고도 뒷마당에서 2구, 마룻바닥에서 1구가 추가되며 총 6구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중 마룻바닥에서 발견된 유골이 전에 이곳에 살았던 에델이라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사라진 그녀의 남편 존이 연관돼 있을 거라고 추측하며 그를 쫓았습니다. 1899년 4월 8일에 영국 헬리팩스에서 태어난 존. 그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학대를 일삼았던 나쁜 사람으로 그나마 존은 어머니의 보호로 누나들에 비해 아버지의 폭력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동생을 시기한 누나들의 괴롭힘 때문에 그리 좋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죠. 그는 8살이 되었을 무렵 참석한 장례식에서 관에 누워있는 외할아버지를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그가 느꼈던 기분은 흥분. 그는 우리나라에서 시체 애호증으로 불리는 네크로필리아였던 것입니다. 머리가 좋았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았지만 또래에서 그리 인기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레지는 거기가 없다. 그걸 할 수 없는 크리스티라며 그의 이름을 따 성적으로 놀리고는 했죠. 어릴 적 이런 기억들이 상처로 남아 훗날 나쁜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터져 젊은 나이에 군에 입대한 그는 프랑스에서 복무하던 중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뒤 시력과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상이 없었기에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심기증에 걸린 거라고 의사는 진단했는데 진짜 그 때문인지 전쟁이 끝나자 눈이 보이고 목소리도 돌아왔다고 합니다. 21살이 되었을 때 존은 에델이라는 여성과 결혼했는데 둘 사이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우체부로 일했던 그는 고객들의 택배를 훔치거나 자주 가던 율락가에서 매춘부와 시비가 붙어 경찰서를 들락거렸거든요. 끝내 폭행과 절도죄로 수감됐던 그는 풀려난 뒤에도 자기를 도와주던 신부의 차를 훔치는 등 항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에델은 그런 그에게 넌더리거나 떠났던 적도 있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에게 속아 다시 돌아오고는 했죠.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 겉으로는 좀 나아진 듯 보였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여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심기증을 호소하며 그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푸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네크로필리아라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한 율락가를 항상 찾아다녔습니다. 1938년 말에 둘은 노팅힐에 있는 텐 릴링턴 플레이스라는 아파트 1층으로 이사했고 이곳은 앞으로 벌어질 비극의 주 무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또 발발한 전쟁은 존에게 있어 잡다한 범행 기록을 지우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전과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에 그는 경찰관으로 참전해 그리 멀지 않은 비교적 안전한 곳에 배치됐고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되고 돌아왔을 때도 경찰복을 입고 생활할 정도로 자기 역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는 자기를 이웃들이 존경한다고 생각한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고지며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그동안 억눌러 왔던 욕망을 배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943년 8월 에델이 동생네 놀러가 며칠 집을 비운 사이 그는 루스라는 매춘부를 집으로 불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운 뒤 다음날 뒷마당의 유기에 증거를 인멸한 그는 다음 타깃으로 눈을 돌렸죠. 그의 두 번째 피해자가 된 이는 카페에서 만나 자주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던 뮤리엘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사라지거나 병들어 간다고 믿는 망상이 있었는데 존은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며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고 직접 만든 산소 마스크를 씌운 뒤 일산화탄소를 흘려보내 그녀가 정신을 잃자 교살. 이번에도 시간 안 뒤 뒷마당에 묻었습니다. 다음 피해자는 1948년에 아파트 최상층으로 이사왔던 베릴과 그녀의 딸 제랄딘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두 번째 임신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인 티모시는 문맹의 진행이 낮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 자기 역시 아이를 키우느라 돈을 벌 상황이 아니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이었죠. 당시 영국에선 아이를 지우는 것은 불법이라 마음고생만 하고 있을 때 존은 그런 그녀에게 수술을 제안하며 접근해 살해했고 앞선 범행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망을 풀었습니다. 그날 저녁 티모시가 돌아왔을 때 존은 베릴이 수술 도중 사망해 시신을 숨겨야 한다며 근처 맨홀에 유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사망했으니 어리숙한 그를 대신해 그의 딸 제랄린도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말하며 데려갔던 존. 며칠 뒤 티모시는 경찰서를 찾아가 자기의 판단 실수로 아내가 죽었다며 자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 실수는 아내와 논의 끝에 아이를 지우는 것을 결심했던 것인데 경찰은 그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받아들이며 체포했죠. 아내를 어디에 유기했냐는 질문에 그는 존에게 들었던 대로 맨홀이라 답했고 경찰은 그가 말한 아파트 인근에 있는 맨홀이 최근 열린 흔적이 없고 한 명이 들기에는 너무 무거웠기에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티모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경찰은 그가 살았던 아파트를 방문해 이웃들에게 그들의 부부관계에 대해 물었는데 그가 아내를 자주 괴롭혔고 매일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한 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짓 증언을 했던 이는 진범인 존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서를 찾아간 티모시가 진실을 말할까 두려웠던 참에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눈치채고 거짓말을 보탠 것입니다. 아파트 내부를 조사하던 경찰은 공동 세탁실의 뒷공간에서 나무 더미로 감춰진 사망해 있는 베릴과 제랄딘을 발견했고 티모시가 아내와 다툼 끝에 그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하며 살인죄로 체포했죠. 그제야 그는 자신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며칠 동안 지속된 신문 끝에 범행을 인정하며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얼마 안 있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어떠한 신문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훗날 그가 진범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자신의 죄를 다른 이에게 뒤집어 씌우는 데 성공한 존은 이 뒤로도 아내를 포함해 4명의 여성을 더 꾸득여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아내의 경우 시간의 흔적은 없었기에 그는 다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을 마룻바닥과 집 벽에 공간을 만들어 유기했던 그는 언젠가 자신의 범행이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역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타지에서 온 집을 구하던 커플을 속여 자기가 집 주인인 마냥 돈을 받은 뒤 달아났죠. 그리고 며칠 뒤 세입자가 벽에 유기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예상보다 빠르게 범행이 들통난 존은 얼마 안 가 체포됐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범행은 모두 정당방위 혹은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자비를 베푼 거라는 멍멍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자 기억나지 않는다.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이 온전했던 적이 없다라며 범행에 대해 일부 인정했지만 정신 이상을 주장했죠. 어떻게 해서든 사형을 면해보려 했던 것이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단이 존에게 유죄를 판결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1953년 7월 15일 그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했던 티모시와 같은 형장에서 말이죠. 여담으로 1966년이 되어서야 티모시는 사면받았지만 유죄 판결이 파기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나쁜 사람의 길을 걸었던 존. 그가 지금도 지옥에서 죗값을 받고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